여러분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생각으로 은퇴를 맞았던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5년이 지나자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 살던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책임져 왔죠. 퇴직 당시 가진 자산은 3억 원 정도의 아파트 보증금과 약간의 현금. 둘 다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지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통장 잔고는 30만 원 남짓. 매달 들어오던 연금은 여전했지만 지출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처음 12년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이 정도 여유는 있어야지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의료비였습니다.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30만 원, 때로는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손주가 태어나자 자연스럽게 용돈과 선물비도 늘었죠. 처음엔 즐거운 지출이었지만 그 즐거움이 통장의 잔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지만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2020년엔 점심 한 끼가 7천 원이었는데 2025년엔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도 모두 올랐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은퇴 초반엔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기본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된 겁니다. 박 씨는 결국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옮겼습니다. 그 돈 일부를 주식과 예금에 나눠 투자했지만 시장 변동이 심해지면서 수익은커녕 원금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불안이 커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확신이 이러다 연금도 모자라겠다는 두려움으로 바뀐 겁니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행만 안 다녔어도 그때 아파트 팔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들이 오가며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은 고정 수입이지만 지출은 유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비, 예기치 못한 사고 비용 등은 매년 달라집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300만 원은 10년 뒤엔 200만 원의 가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공백이 소비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에 허전함을 외식이나 쇼핑, 여행으로 메우다 보면 지출이 쉽게 통제 불능이 됩니다. 한편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소비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다른 60대 김씨 부부는 매달 지출을 200만 원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이사해 관리비를 줄였고 외식 대신 공동체 식사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을 나눈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불안 대신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연금은 노후의 뼈대일 뿐 그 위에 어떤 삶의 구조를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결정짓는 건 돈보다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돈, 무심코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순간 연금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연금은 노후의 보험이지 노후의 해결책이 아니다. 보험은 위험을 줄여줄 뿐 삶의 방향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안정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관계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만이 은퇴 10년 후에도 통장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은퇴 후 5년 연금만 믿었던 박 씨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사례가 아니다. 한국의 수많은 은퇴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의 축소판이다. 연금은 분명히 노후의 핵심 안전망이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은퇴 이후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과 지출의 구조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직 직후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비가 줄지 않는다. 오랫동안 참아온 욕망이 터져나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외식과 여행, 취미활동, 선물 지출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 소비가 은퇴 초기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일시금처럼 들어온 퇴직금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평생 유지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시기는 수입이 일정하되 지출은 통제되지 않는 착각의 구간이다. 박 씨 부부처럼 초기 23년간의 낭비성 소비는 이후의 노후 불안을 가속시킨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의료비를 과소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등 만성 질환이 늘어나면 약값, 검사비, 교통비가 함께 오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는 2018년 대비 2025년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고령화된 부부는 한쪽의 병환이 곧 다른 쪽의 간병비로 이어진다. 연금만으로는 이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의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변화다. 외식비, 관리비, 보험료, 전기세 등은 은퇴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정비다. 이런 지출 항목은 수입이 줄어든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진다. 연금이 매달 250만 원 들어와도 기본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적자는 반복된다. 그 적자가 몇 년 누적되면 결국 원금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 통장은 비어가기 시작한다. 심리적인 불안도 문제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달 급여가 들어오니 예측 가능한 재정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엔 통장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매일 목격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절약형으로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며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력형으로 현실 회피를 선택하며 자산을 더 빨리 소진하는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진다. 재정적 문제는 심리적 고립과 맞물리고 그 고립은 다시 소비의 왜곡을 낳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 설계보다 지출 리듬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출 리듬이란 매달 나가는 돈의 패턴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조정하는 생활 구조를 뜻한다. 예를 들어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활용하고 공동구매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식비를 절약하는 식이다.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10년 뒤에 재정 격차를 만든다. 한편 소득 다변화도 필수다. 연금은 안정적이지만 고정된 구조다. 반면 노후의 소비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소규모 임대사업, 온라인 강의, 취미 창업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다. 이 감각이 유지되는 사람은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얻는다. 사회적 관계도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는 감정에 좌우된다. 반대로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돈보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독서 모임이나 봉사활동, 공방활동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은 외로움 대신 생산적 에너지를 얻는다. 그들은 돈이 줄어드는 대신 삶의 질을 높인다. 결국 연금은 노후의 기반이지만 그 위를 지탱하는 것은 생활의 기술과 관계의 밀도다. 박 씨 부부는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연금은 살아갈 수 있는 돈이지 살기 위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생활 패턴을 바꾸고 소규모 텃밭을 가꾸며 식비를 줄이고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통장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그들의 표정은 훨씬 편안해졌다.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자 불안이 줄어든 것이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다. 연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연금 덕분에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통장이 텅 비어도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노후 준비가 연금에만 기대고 있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돈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지키고 싶은 삶을 위해 나는 어떤 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연금의 한계는 비로소 가능성으로 바뀐다.